저는 UCWay 담당자 문지혜이고요. 여러분들이랑 통화를 가장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랑 가장 자주 보고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UCWay라는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찾기도 힘드시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신청하시면서도 저한테 도대체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전화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찾아오기 참 힘드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발견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텐데 만약에 오리엔테이션 후에 궁금한 것이 또 있으시면은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CWay는 여러분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진로 탐색 학점제 사업인데요. 2017년, 18년부터 실시를 해서 매년 전국에서 한 10개 대학을 뽑아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020년도에는 전문대 딱 3가지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당당하게 사업을 따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UCWay라는 이름은 대학 진로 탐색 학점제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새로 네이밍한 이름이고요. 보시면은 영어가 아주 멋진 영어가 있어요. 울산 컬리지 웰빙 with action by yourself 라는 영어의 약자로 UCWa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학점제를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린다면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면서 진로 탐색한 결과치 그 다음에 그 일정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시면 그걸 학점과 또한 장학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국의 10개 대학 중에 우리가 들어간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나도 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열심히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UCWay는 목적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춰서 취업과 창업의 목적으로 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1학기 때는 창업을 주제로 저희가 개설을 했었고 2학기 때는 창업과 진로 모두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창업과 취업의 이 2가지 진로 중에 하나를 정하셨다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2번째로 보셨을 게 바로 이거일 거예요. 학생 주도형과 대학 학부과 제시형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으셨어요. 학생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탐색하고자 하는 진로를 정하고 그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하신 과정이 바로 이 학생 주도형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죠? 과정을 학생 주도형이라고 하고 전공 선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열에 상관없이 누구나 울산과학대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요. 2번째로 대학 학부과 제시형이란 교수님이 제시한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부 교수님과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2분께서 주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손소독제에 대한 언택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소독제가 분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손을 대면 촥 이렇게 나오는 비접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신청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진로 탐색 학점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 라는 친구들한테 힌트도 될 수 있고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학생들이 주제를 정할 필요 없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설계하시는 대로 전공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교양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동일 계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지도하실 때에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과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아무런 전공 지식 없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이 결과물을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셔서 저희가 동일 계열만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레벨에 대한 건데요. 전공 선택 혹은 교양 선택으로 신청이 될 텐데 레벨별로 저희 학점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2, 3에 따라서 2학점, 4학점, 6학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교양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2, 3에 따라서 1학점, 2학점, 3학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중에는 크게 최대 2학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학기에 최대 9학점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레벨 2만 거의 개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들으신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개학 전 일주일 동안 집중이수로 신청을 하고 교양 과정을 듣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자소서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첨삭도 받아보셨고, 특히 취업 과정에 대해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거 들으신 분들은 사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2학점은 따고 학기를 시작하는 거라서 되게 학기가 수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강 목록이겠죠. 대신에 이런 장점이 있는 제시형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신청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공 과정을 신청했을 때에만 이 레벨 2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UC웨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2가지를 실천을 하셨어요. 첫 번째, UC웨이를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교수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여러분들 선발 결과를 제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붙은 친구도 있고 떨어진 친구도 있고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과 함께 전달을 하였고요. 큰 축하로 여러분들에게 선발 결과를 알려드렸죠.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은 끝났고 이제 이후에 가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UC웨이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중간 점검이나 최종 점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지에 대한 부분도 벌써 전화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세요 할 때부터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학기가 시작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획서에 작성하신 대로 내가 첫 주차에 이렇게 하기로 했지, 두 주차에 이렇게 하기로 했지, 계획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차에 이런 걸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을, 활동 내용들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와 그 다음에 중간 점검 일정에 맞춰서 중간 보고서를 쓰실 텐데요. 간단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에 찾아가서 면담을 하시든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시든 메일로 하시든 교수님과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사인 받으신 일지와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중간점검 1차, 2차, 그 다음에 최종점검까지 보고서를 다 제출하고 나시면은 교수님들께서 채점을 하실 거예요. 이 학생이 얼만큼 잘하고 있었는지, 얼만큼 과제를 성실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수행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성적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심사위원들이 위원회에 계세요. 그래서 위원회 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점수들을 보시고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를 다시 한번 채점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최종 성적이 인정이 되실 것입니다. 성적이 인정되고 나면 여러분들 장학금 이제 배정이 되실 거예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궁금하실 텐데요. 또 아주 쏠쏠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일지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일지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 중간 점검까지가 아니라 최종 점검까지 총 13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13개 이상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뭐 15개를 하시던 20개를 작성하시던 상관이 없고요. 대신 13개 이상은 꼭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차를 진행을 하는데 한 2주, 3주 정도 UC웨이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주에 2개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잘 적으시고 최종 점검까지 쭉 13개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을 적으실 거예요.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대로 내가 잘 수행했는지, 이번 주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만약에 인강 듣기로 했다면 인강을 듣고 어떤 걸 느꼈는지, 어느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부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여있는 사진,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사진, 어디를 견학 간 사진, 이러닝을 보시면 화면 캡처한 사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지 뒤에다가 붙여서 교수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교수님 사인은 꼭 필수로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팀으로 이 과제를 하신다고 하셔도 개별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저희가 일지를 팀이면 하나만 받아볼까 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개개인의 성실도를 좀 보고 싶어 하셔서 개별로 작성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점검, 최종점검 보고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들 여러분들 그 중간점검까지 꼭 몇 개의 일지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작성하신 만큼만 가지고 교수님들께 가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뭐 3개의 일지를 작성했다 하시면은 그 3개의 일지에 대한 요약본을 여기 보시는 수행 내용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수행 계획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활동 근거 자료는 일지에 대한 내용들, 그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목록을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사진을 첨부했음 아니면은 뭐 어떤 거를 화면 캡처한 내용을 첨부했음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종 점검 보고서, 중간 점검 보고서도 꼭 개별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UCWay 지도교수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개인별로 꼭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교수님들을 찾아가시거나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 실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라는 경우에는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국가사무실에 물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되도록이면 지도교수님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교수님 컨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되 연락하는 시간들을 너무 밤늦게 하시거나 새벽에 하시거나 여러분들 편하다고 의식의 흐름대로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과 시간 9시부터 6시 사이 연락을 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중간점검 이후에 여러분들 사인 받으신 일지와 보고서 같은 경우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서부 캠퍼스는 대학 일자리 센터, 그리고 동부 캠퍼스는 인재개발팀으로 제출을 해주실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일정에 따라서 안내하겠습니다. 멘토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멘토단을 꾸려놨고요. 여러분들 대면하는 거는 이번 학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줌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멘토링을 받으시고 멘토링 받았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지에다가 같이 기록해 주시면 더 풍부한 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교에서 해드리는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뭐 학교 교내에 있는 인재개발팀이나 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상담들, 자소서 첨사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멘토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제가 멘토단 목록을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멘토님들마다 전공 분야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면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다.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은 뭐 창업에 대한 부분들, 전공 분야들을 제가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사님께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을 맞추셔서 멘토링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멘토링을 실시하시고 일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멘토링 단에 있는 분들 외에도 내가 외부에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받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멘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사전에 저랑 미리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분의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조금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인정이 되면은 멘토에 대한 이력서를 간략한 서류예요. 그걸 받고 멘토링비를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멘토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멘토링 비용을 지급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기 UCWay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주제로 해서 총 5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 친구는 전기전자공학부 친구인데 전자책 출판을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대요. 이 좋은 기회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고 통과가 돼서 지난 1학기 동안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제 책을 디자인하고 본인이 원고를 찾아서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내고 책을 등록을 했고 출판사 이제 신고 확인증까지 발급을 받아서 실제로 뉴페이퍼나 이제 인터넷 이북 시장에다가 자기의 책을 내놓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쏠쏠하게 받아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하고 좀 창의적인 활동들을 첨가하셔서 좀 재미있게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